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학 134페이지에 13번부터 문제를 풀죠. 13번. 자, 반지름 R의 값이 2m, R이 2m이고 권수가 100회인 N의 값이 100회인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 자, 원형 코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 H의 값이 여기 300이었다, 30이었다. 자, 그랬을 때, 자, 몇 암페어 전류를 흘리면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원형 코일의 전류가 I라고 하면 자개의 세기 H가 2R분의 NI였어요. 그죠? 2R분의 NI였다. 그러면 얘를 I에 관한 식으로 보면 I는 I에 관해서 풀면 자, N분의 2RH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대로 계산해보면 N의 값이 100이고요. 2 곱하기 R의 값이 R, H가 30이었죠. 자, 이거 그대로 계산해보시면 전류의 값이 자, 전류의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1.2 나오나요? 그죠? 1.2 암페어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답은 가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그림과 같은 반지름 R인 원형의 임의의 점, 두 점 AB 간의 전류 I가 흐를 때 원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이런 건 간단한 문제예요. 자, 여기에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 자개의 세기 H는 원형 중심에서 2R분의 NI였어요. 그죠? 2R분의 NI. 자,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즉 전선이 이만큼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타만큼. 그러면 얘 전체 2파이, 이 한 바퀴 도는 게 뭐 2파이죠? 그럼 이 세타라는 거는 전체 2파이분의 세타만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보면 얘 4파이 R이죠. 4파이 R분의 N의 값이 없으니까 I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실 수 있어요. 자, 15번. 자, 15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은 반지름 이 권수 100인 원형 코일에 1.5가 흐른다라면 중심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건 중심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H는 2R분의 NI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대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2 감균의 수가 100이고 전류가 1.5A가 흐른다. 자, 계산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37.5A 이렇게 되더라. 그죠? 답은 나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16번은 좀 유도 과정을 해야죠. 반지름이 1cm 원형 코일의 전류가 10A가 흘렀을 때 코일의 중심에서 코일면의 수직으로 루트 3c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원형 코일이 자,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다 이거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이런 원뿔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원뿔 요렇게 된다. 요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문제가 이 코일에는 지금 전류가 10A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10A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다 이런 얘기죠. 1.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점에서의 자개의 색이 H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H를 구하라. 그때 이 H에 관한 식 H는 자, 유도를 뭐 해 드릴 수도 있지만 뭐 굳이 유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건 공식이에요. 2에. 원래는 우리 원형 코일에서는 2R분의 NI였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 중심에서부터 어떠한 X 거리만큼, 자, 여기를 요만큼의 거리를 제가 X라고 하고요. 요거 반지름을 A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X만큼 높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아래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자, 그래서 2에, 자, a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여기 2분의 3승이 돼요. 네, 2분의 3승에 여기 a의 제곱 i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i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원형 중심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n 빼고 해볼까요? 2r분의 i예요. 그죠? x값이 0이면 어떻게 돼요? 2a분의 i가 돼요. x에다 0을 넣으면. 아시겠죠? 원래는 이 공식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식이 나온 거예요. x가 0일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식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2에 a의 값이 뭐 0.01이죠. 0.0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이죠. 네, 루트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에 제곱하니까 이거 4승 되겠다. 그죠? 4승에 마이너스 4승에 여기 2분의 3승 위에는 0.01의 제곱에 전류가 10.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1에 곱하기 10의 3승 암페어 턴 퍼 메타라는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암기를 해주세요. 요 식을. 원래는 원형 코일에서의 요 x미터만큼 떨어진 중심에서 x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요 자기의 세기가 요 식이 된다라는 거 암기를 해주세요. 자, 17번 보죠. 자, 17번. 전류의 세기가 I, 반지름이 R인 원형 선 전류 중심에서 M 웨버의 가상 점자극을 둘 때 원형 선 전류가 받는 힘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이러한 원형 코일이 있을 때 여기에 이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 H가 얼마인가요? 2R분의 I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점자극 M이라는 점자극을 놨다라면 그 점자극이 받는 F는 어떻게 돼요? M, H라는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자기장 안에서 어떤 점자극이 있을 때 받는 힘. 자, 그래서 H는 2R분의 M, I 뉴턴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찾아보시면 나번에 이런 게 있죠. 그죠? 18번. 진공 중에 미소전류, 선전류가 기인된 R미터 떨어진 점에서 P점에 생기는 자아계를 나타내는 식은, 자, 이건 뭐예요? 비오사발이에요. 그죠? 비오사발의 법칙이 뭐죠? 자, 이러한 전류가 흐를 때, 자, 이 점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곳. 그죠? R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기에서의 미소 길이 DL. 그죠?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의 미소 자개색이 DH라는 애가 얼마가 된다고 했냐? 4파이 R 제곱에, 그죠? I의 DL 사인 세타 크기만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떠한 그 벡터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4파이 R 제곱에 I 크로스 D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답은 다번이 되겠다. 다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9번. 자, 그림과 같은 유한장 직선도체 AB의 전류가 I만큼의 흐를 때 임의점 P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P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를 베타1, 베타2 여기를 세타1, 세타2라고 하면 자, 보세요. 세타2라고 하면 자, 이 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A라고 하면 그 값이 자, 어떻게 4파이 A분의 I에, 그죠? 자, 이 P점에 가까운 건 뭐야? 사인이에요. 사인 베타 1 플러스 사인 베타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얘랑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파이 A분의 I에 이쪽에 있는 거 뭐예요?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19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뭘? 여기 있는 걸 주어졌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걸 주어졌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사인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가번. 자, 20번.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여러분들 정삼각형이랑 그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정육각형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삼각형은 뭐라고 했어요? 2분의 9고요. 정사각형은 2 루트 2고요. 정육각형은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죠? 뒤에는 다 똑같이 뭐예요? 파이 L분의 I잖아요. 그죠? 여기도 파이 L분의 I, 얘도 파이 L분의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이라고 했나요? 네, 정사각형이니까 뭐 찾으면 돼요? 2 루트 2를 찾으면 돼요. 2 루트 2를. 답은 라번이 되겠다. 자, 21번. 자,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각형에 Lm인 정육각형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인가? 정육각형 뭐 찾으라고요? 루트 3 찾으면 돼요. 그죠? 답은 뭐가 있냐? 답은 다번에 있겠다. 그죠? 다번. 파이 L분의 루트 3. 루트 3만 찾으면 돼요. 다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2번.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왼손의 엄지, 인지, 중지의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왜 뭐라 했어요? FBI라고 했죠. 힘,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전류라고 했죠. 그거 해당되지 않는 건 전압이 되겠죠. 전압. 그래서 답은 가번, 전압 되겠습니다. 자, 23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안에 자개 안에 놓으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개 안에 넣으면 이 도선에 힘이 작용한다. 이때 평등자개의 진공 중에 놓여 있는 직선 전 전류 도선에 받는 힘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F는 이런 거 있죠. B, I, L, 사인 세타 이런 거 있어요. 다 비례해요. 자석 밀도, 전류, 길이에 다 비례하죠. 그런 거 찾아보면, 자, 나번에 보시면 도선의 길이에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석밀도 B 내에서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옳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BI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얘를 어떠한 벡터로 하면 I 크로스 B L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답은 나번 되겠다. 그죠? 나번. 나번 되겠다. 나번이 아니라 가번이 되겠죠. 그죠? 가번. 가번에 이런 거 I 크로스 B L 되겠죠. 그죠? 답은 가번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공기 중에 12웨버 퍼 제곱미터 B의 값이 10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때 도선의 길이가 L의 값이 0.8이고요. 그때 세타의 값이 30도다. 이때 자, 24N의 힘을 받는다면 F가 24N이라면, 자, 그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여기에서는 뭐 F는 B, I, L 사인 세타니까 얘를 I에 관한 식으로 쓰면 B, L 사인 세타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B의 값이 12, L의 값이 0.8. 자, 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1이죠? 0.5분의 24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5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답은 라번 되겠다. 라번. 그죠?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도록 하죠. 26번.
자, 평등 자개 내에 수직으로 돌입하는 전자의 궤적은,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90역이랑, 뭐가 있어요? 원심력이 어떻다? 같다. 그죠? 어떠한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전자라는 애가 원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때 90력과 뭐가 같다? 원심력이 같다. 그때 90력이 얼마냐? R분의 mv제곱이었고요. 원심력은 B, E, V였어요. 그죠? 자, 이 식에서 보자 이거예요. 자, 원 운동을 하는, 가번 보시면, 원 운동을 하는 반지 이름은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 얘 반지 이름과 자개의 세기는 뭐라는 거예요? B가 자개의 세기잖아요. μh니까, 그죠? 자개의 세기와 어떻게 해요? 서로 반비례해야 되겠죠, 그죠? 반비례. 나번, 구면 위에 회전하고 있는 반지 이름은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답은, 원 운동을 하고 반지 이름의 전자의 처음 속도에 반비례한다. 반지 이름은 속도에 뭐예요? 반비례한다. 그죠? 근데 처음 속도가 아니죠. 그죠? 처음 속도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의 속도에 반비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번. 원 운동을 하고 있는 반지 이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그죠? 답은 라번이 되겠다. 라번. 그죠? 운동 속도에 반비례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 자, 27번 보자. 27번. 자. 평등 자개 H에 수직으로 전자 속도 V로 입사할 때 전자의 궤도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얘를 R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자, 이 식에서 자, R은 MV의 제곱이고요. 얘가 BEV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R은 B 2분의 MV 이런 식이 되죠. 그죠? 이런 거 찾아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답은 라번에 있나요? 라번.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B가 μH 이렇게 되잖아요. 2의 MV. 그죠? 답은 라번이 되겠죠. 라번. 28번. 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는 어떠한 작용이 하는가? 자, 여기에서 방향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죠? 같다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흡입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얘가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서로 반발력, 미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서로 당기는 힘, 흡입력이 작용을 한다. 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진공 중에 D미터 떨어진 두 평행 도선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F는 공식이니까 뭐예요? E D분의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 찾아보시면 라번에 있죠. 라번. 그죠? 라번에 보시면 여기에서 I1과 I2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E, D에 I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답은 라번 되겠다. 30번 문제 보죠. 10A가 흐르는 1m 간격의 평행도선 사이에 미터당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죠? 요거랑 그대로 쓰면 되겠죠. 식이. 자, 그러면 자, 전류가 10A고 간격이 그러니까 1이라니까 2 곱하기 1에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겠다.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29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실수를 했어요.
자, 29번부터 다시 볼게요. 제가 뭔가 착오를 했는데, 자, F는 이렇게 돼야 되죠? F는 뮤 제로, 그죠? 네, 뮤 제로,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자, 2파이 D, 그죠? 네. 2파이 D에 뮤 제로, I1, I2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뉴턴 퍼 메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 D에, 그죠? 뮤 제로, 얘가 전류가 같으니까, I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다번이 되겠다. 그죠? 다번. 다번이에요, 다번. 다번이 맞는 거죠. 그때, 이 식을 더 계산을 하면 얘가 D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뭔가 착오를 했네. 답은 다번이 맞는 거예요. 자, 30번. 자, 10A가 흐르는 10m 간격의 평행도체 사이에 미터당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죠. F는 D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되겠죠. 그죠?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다번 되겠습니다. 다번. 자, 31번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직류 전원에 부하에 공급하는 전류가 50A이고 전원 전압은 480이다. 도선이 10cm 간격으로 평행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미터당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도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부하가 있다 이거 부하. 자, 그러면 하나는 분명히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를 거고요. 하나는 분명히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때 작용하는 힘 F가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여기다 넣으면 D의 값이 지금 0.1m죠. 10cm라고 했으니까 0.1분의 2 곱하기 전류가 50이죠. 50 곱하기 5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도 50이고 얘도 50이 흐를 거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2번 문제 보도록 하죠. 32번. 반지 이름이 50cm의 서로 나란한 두 원형 코일에, 그러니까 이런 코일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있다, 이거. 나란한 코일에, 자, 헤르메스 코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1mm 간격으로 동축상 평행 배치를 한 후에 여기에 요 두 코일 간에 1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만큼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두 코일에 각각 여기에 100A 여기에도 100A를 흘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상호간에 작용하는 인력은 몇 뉴턴이 되겠는가? 반지름이 여기가 50cm니까 0.5m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식은 똑같아요. 어차피 두 도체가 나란히 있는 거기 때문에 F는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D의 값이 얼마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2 곱하기 전류가 100, 하나도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제가 L이라고 하는 걸 잘못 썼네요. 그죠? 이거를, 자, 보세요. 원래 작용하는 힘 F가 이거죠? 네, 2 파이 L분의, 그죠? 2 파이 L분의. 그쵸? 네. 여기에 뮤 제로 I1, I2, L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파이 D분의가 돼야 되죠. D분의. 그죠? 계산을 해보면 2파이 D분의. 자, 여기 값이 얼마가 돼? 이 L이라는 게 이 한 바퀴를 얘기하는 거죠. 2파이 R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여기 위에는 뮤 제로 I1, I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하면 2파이 약분의 D가 0.001. 그죠? 1mm니까. 다시 쓸까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자,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I 값이 100, 얘도 100. 곱하기 약분됐으니까 R만 남죠. 0.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계산해 보시면 6.28 뉴턴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증명을 해 볼게요. 자, 원래 자 F라는 게 B, I, L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근데 얘하고 서로 뭐예요? 이게 자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세타는 무시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I1에서 의해 생기는 자기의 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뮤 제로 H I2에 L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뮤 제로 H가 얼마예요? 2 파이 D분의 I1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I2에다가 L 값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 파이 D가 되고 얘가 뮤제로 그죠? I1 I2가 되고 이 도선의 길이 L이 뭐예요? 이거의 길이잖아요. 그죠? 얘가 얼마예요? 2 파이예요. 그죠? 예, 여기 반지름 A. 자, 그래서 얘 식이 어떻게 되느냐? D분의 뮤 제로 I1 I2 곱하기 A 뉴턴이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증명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드렸고, 어차피 결과식은 여기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8장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 풀어봤는데, 문제에서 여러분들 8장이 좀 많이 나와요. 자기학 문제에서 8장이 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기학 공부를 하시는데, 8장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자, 넘어가서 자성체와 자계를 보죠. 자, 9장에 자성체에 대해서 보죠. 자성체. 자성체. 자, 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성체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자석과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성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쇠에다가 금속이라고 할까요? 쇠.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알고 있는 철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석으로 이 쇠를 문대면 이 쇠도 뭐가 돼요? 뭐 일시적이지만 얘도 자석이 돼요. 그러면 얘가 자석이 아니었던 게 자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화되었다라고 해요. 자화. 자석처럼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금속 철에다가 자석으로 문대면 얘도 뭐가 된다고? 자석이 된다 이거예요. 일시적이겠지만 그걸 우리가 자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자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류에 따라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 그때 종류가 뭐가 있냐? 상자성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강자성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냥 말로만 보더라도 강자성체는 자석이 잘 되는 애 같고, 그죠? 반자성체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자석처럼 안 되는 거고. 상자성체는 반자성체와 강자성체의 어떤 중간적인 그러한 단계인 것 같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강자성체는 자석처럼 잘 되는 애고, 반자성체는 자석처럼 잘 안 되는 애고, 상자성체는 뭐 자석처럼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알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화를 어떻게 되느냐, 자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자 이거예요. 자, 자화에서 어떠한 물질에 다 분명히 얘네들의 안에 뭐가 있냐, 원자가 있어요, 원자. 그죠? 네, 원자가 있을 거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그럼 원자에는 뭐가 있어요? 핵이라는 애가 있고, 전자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전자라는 애가 있더라. 자, 그때, 이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전을 하고 있다, 핵 주변에. 근데 내가 여기에다 자석을 갖다 대면 이 전자가 뭘 하느냐? 자전을 해요, 자전. 네, 스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의 스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얘가 자석처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이 안에. 근데 여기 있는 물질마다 이게 잘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자가 무수히 많을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스핀 운동이, 자,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강자성체라고 하는 애들은 이 스핀 운동의 방향이 다 똑같아요. 이러한 방향으로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얘가 잘 뭐 한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된다 이거예요. 왜?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반자성체라는 애들은, 자, 스핀 운동 방향이 이런 방향인 애들이 있고, 반면에 반대로 이렇게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상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서로 상쇄가 일어나니까 자석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반자성체고, 상자성체는 이런 방향으로 일어나는 애들이 이만한 반면에 반대 방향으로 그거보다는 작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상자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핀 운동의 방향이 일정하게 바뀌는 애들은 이제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자화가 되는 게 뭐라고요? 전자의 스핀 운동 때문에 그렇다. 그죠?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 우리가 자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 여기 상자성체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알루미늄, 망간, 백금, 주석, 뭐 이리듐,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은 상자성체고요. 그때 여기에 μs B2 자율이라는 게 1보다 약간 커요. 약간.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라는 건 B2 자율이 1보다 또 약간 작아요. 뭐 0.98 뭐 이 정도로 작고, 강자성체라는 애는 B2 자율이 1보다 엄청나게 커요. 즉 자석을 잘 흐르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얘네들을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책에 여러분들 잘 예로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류도 잘 아셔야 되고, 얘네들 B2 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근데 또 나오는 게 뭐 큐리 온도라는 게, 큐리분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죠? 큐리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떠한 물체에다가 열을 가해요. 열을 쭉 가해서 온도를 상승시키면 얘가 자석의 힘을 잃어버려요. 마치 자석이라는 것도 온도를 계속 상승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석의 힘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온도가 몇 도냐면 555도예요. 예.
555도씨. 이걸 뭐라고 하냐? 큐리 온도다, 이렇게. 큐리 온도. 아시겠죠? 큐리 온도. 자, 그 다음에 자와의 세기에 대해서 보자, 이거. 자와의 세기. 자와의 세기에서 보면,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자석화가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자와의 세기겠죠. 자, 그러면, 자, 어떠한 원래 있던 자석을 보자, 이거. 여기에 N극이라는 자석을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S극이라고 하는 자석을 놨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안에 N극과 S극 안에 자, 어떤 물체를 놨어요, 이런. 내가 자석으로 만들고 싶은 어떠한 이러한 물체를 놨다 이거예요. 자성체를. 그러면 여러분들 N극은 S극을 땡기고 S극은 N극을 땡겨요. 그랬을 때 얘가 N극이면 얘가 자석화가 되는데 얘가 뭐가 돼요? 이쪽은 S극이 되고 얘는 이쪽은 N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석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N극에서 S극으로 가요. 그죠? 자석이 N극에서 어디로? S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자석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죠? 네. 지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자기의 색이 H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공기 중이죠? 공기 중이기 때문에 제가 H0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명히 N극에서 S극 가는데 얘가 공기를 통과하는 애도 있지만 여기를 통과하는 애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 안에, 이 물체 안을 통과하는 이 자석의 세기를 제가 H라고 해볼게요. 자기의 세기를 H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얘가 N극이고 S극이지만 얘 내부에서 보면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자와의 세기를 보면 자, 얘가 이쪽에 N극이니까 얘는 뭐예요? 이쪽에 플러스 M 웨버라는 자극이 있는 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M 웨버의 자극이 있더라 이거예요.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와의 세기를 볼게요. 자, 우리가 자와의 세기 M, 자와의 세기를 뭐라고 써요? J라고 써요, J. 예, 자와의 세기를 J. 즉,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자석화가 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요 자와의 세기예요. 자, J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단위 면적당, 그죠? 미소 면적에 대한 미소, 예, 요 자극이에요, 자극. 그러면 여기에다가 L을 곱하면 똑같이 미소 면적에다가 어떤 길이 L값, 얘도 미소 자와에다가 L 값을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단위 최적당, 그죠? 자기 모멘트가 된다 이거.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자와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정전계에서 배운 이런 거 있었나요? P가 뭐예요? 얘를 뭐라고 해요? 분극의 세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분극의 세기는 미소 면적에 대한 미소 분극 전하량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얘가 똑같이 S에 L에 Q L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V분의 또 M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는 단위 뭐예요? 쿨롱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 건 자계에서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분극의 세기와 의미가 같은 거예요. 분극이 일어나는. 자, 그러면 분극의 세기와 자와의 세기와 내용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하나 유도해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자속 밀도 D는 입실론 제로 E 플러스 P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똑같이 여기에다가, 그러면 자와의 색이, D는 자속 밀도잖아요. 자속 밀도 B는 뮤 제로 H에 플러스 J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E. 그죠? 그럼 여기서 J는 B 마이너스 뮤 제로 H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D가 뭐예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2잖아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고. 그쵸? 그럼 얘는 뮤 제로 뮤 SH 마이너스 뮤 제로 H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입실론으로 묶으면 입실론 제로를 묶으면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얘는 뮤 제로를 묶으면 뮤 S 마이너스 1에 H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를 카이라고 쓰잖아요. 카이 2.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얘를 카이라고 하면 카이 H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 얘를 뭐라고 해요? 얼마나 분극이 잘 되냐 하는 분극 U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가 자화가 잘 되냐 하는 자화 U를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자화가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 값이더라 이거예요. 그때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이 J가 되는 거예요. J.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놓고 보면 분명히 자, 자속밀도 B라고 하는 거는 저기 식에서 뮤 제로 H 플러스 J라고 했어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런 게 있겠다. 자, 뮤 제로 H랑 뮤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 값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때 얘를 H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볼게요. 그러면 뮤 제로 H라고 하는 거는 H가 서서히 증가를 하면 얘도 서서히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그죠? 뮤 제로 H예요. 그쵸? 근데 자, H 값을 증가하면 자속의 양이 어떻게 증가를 하죠? 얘 증가하면 자, J랑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얘가 이렇게 돼요. 이거 뭐라고 하면 자기포화라고요. 자속 밀도 B는 이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J라는 애는 B라는 애가 뮤 제로 H만큼 작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J라는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J. 그죠? 자화의 세계. 그죠? 그래서 항상 자속 밀도 B가 자화의 색이 J보다 어떻다? 약간 크다 이거예요. 그죠? 왜? 뮤제로라는 건 너무 작잖아요. 4, 8, 9, 10의 7승. 그죠? 약간 커요. B가. 뭐가? 자속 밀도 B가 자화의 색이 J보다 어떻다? 요만큼씩 약간 크다. 아시겠어요? 요 내용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자화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